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북한의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면 왼쪽에 북한에 부는 북한에 부는 마케팅 바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2022년 가을에 출간한 책이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김정은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개막이 되고 시장화가 가속이 됐죠. 물론 중간에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긴 했지만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는 그냥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화 수준이 북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확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은 배급이 아닌 장마당에서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변화는 국영기업들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주민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도 시장화가 깊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 좀 약간 변동 상황이 있지만 이 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북한 광고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흔히 자본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근데 북한도 광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광고가 아주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라진 선봉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라진 선봉 지역 안에 경제특구 안에 광고 규정을 만들어서 광고를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광고 수용에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많은 또 이것을 이제 광고를 하는 쪽에서 또 광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 광고의 발전 상황을 보시면 2002년에 평화자동차가 5개 광고편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서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평화자동차는 남북 합작 자동차 회사였고요. 휘파람이라는 자동차,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일반 우리가 타는 승용차, 뭐 트럭 그런 것들을 제조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남한의 삼성이나 현대가 광고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장 스포츠 경기 때 그 게시용 광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북한 최초의 광고 회사인 조선 광고 회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그 북한 광고를 보시면요. 2013년 오른쪽 위에 있는 광고는 2003년에 평양역 앞에 붙어 있는 광고였고요. 그 아래에 있는 광고는 김일성 경기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TV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달에서 8월 달에는 시범적으로 조선중앙TV에서 한시적으로 TV 광고가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는 TV에 한 2달 동안 광고가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주요 광고를 보면, 뭐, 대동강 맥주라든지, 개성 고려인삼이라든지, 또 머리핀 광고, 옥류관 메추리 요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TV에서 광고를 하는 거 보고, 우리한테 좀 안 맞다. 그래서 중단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공식적인 광고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동강 맥주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대동강 맥주 보면, 대동강 맥주는 나름대로 광고로 유명합니다. 북한에서는요. 2002년에 이제 김정은의 지시로, 해외, 영국이나 체코에서, 맥주 생산 설비를 들어와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또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이 어떻고, 원료가 어떻고, 맛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맥주를 유통하는 유통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또 광고가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간 이후에는 이게 매출이 상승하는 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간접 홍보들이 이때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북한 광고를 보면요. 남한하고 좀 달라요. 남한은 이제 한 15초, 20 정도 약간 세련된 화면을 통해서 광고 모델이 등장하고 광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북한 광고들을 보면요. 뉴스 형식이에요. 한 30초간
정지 화면하고 음악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일종의 심층 보도 형식으로 한 5분에서 10분 분량의 홍보 영상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약간 광고보다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철에도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지하철에 비디오 패널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냐면 어린이용 학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인들을 위한 각종 건강 제품들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주로 관공서나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직장인, 특히 이제 그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홍보 광고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광고로 표현하는 경우가 북한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광고나 브랜드들을 보면 일단 일종의 우리식이에요. 북한에 우리 흔히 이제 브랜드의 이름을 줄 때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브랜드 네이밍은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정책,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언어 정책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북한도 브랜드의 상표 이름을 짓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한 상품 이름이 아닌 북한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브랜드를 얘기할 때 브랜드 네이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은 새로운 브랜딩을 런칭을 할 때 네이밍은 그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차별의 전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은요, 경쟁 제품하고 확고한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기초, 우리가 홍보하거나 판촉을 할 때 브랜드 네이밍은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은 차별한데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가 되는가, 제품의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타깃 고객의 기호에 적합한가? 그 다음에 이해도와 발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해하기 쉬운가? 듣기 좋은가? 발음하기가 용이한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요소와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명료한가? 기억하기 쉬운가? 검색하기 좋은가?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브랜드의 이름을 질 때 항상 체크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해요.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는요, 네이밍을 할 때는요, 우리가 상표 생각해 봅시다. 애플, 근데 크라운과 같이 직접적이고 소박한 이름을 사용하죠. 애플, 사과잖아요. 사과 딱 베어문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직접적인 브랜드 네이밍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 2개를 더해요. 그래서 무슨 웰컴 저축은행, 그렇게 한 그 2개의 단어를 합해서 네이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쳐진 단어를 축약을 시키죠. 일종의 빼기 전략인데, 카카오톡, 우리 그냥 카톡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꼬리를 자르는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또 결합하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란도라는 자동차, 쌍용에서 예전에 나왔던 코란도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코리아 캔 두, 한국인은 할 수 있다. 그게 코란도였어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기법들은 직접적인 방법, 더하기, 빼기, 결합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브랜드가 독특해요. 브랜드 네이밍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문화어, 그러니까 평양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중심으로 북한은 언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게 브랜딩을 해요. 그래서 평양말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화어는 평양말 중심으로 평양 사람들이 쓰는 일반말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사용하던 방언, 말들을 나름대로 다듬어서 문화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인 특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언어는 민족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민족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서 문화어를 만들었고, 그 문화어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네임까지 같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말을 들어보면 재밌는 게 말 다듬기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한자말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말을 고유어로 바꾸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를 제거했고, 북한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통해서 그 접한 단어들이 일반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래어가 제거가 되고 순 우리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활용한다거나 또 지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이나 이름도 고유어로 다듬는 작업들을 북한은 나름대로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말의 특징을 보면은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역사 그러면 북한에서는 력사고요. 남한에서 요리사 그러면 북한에서는 요리사입니다. 남한에서는 낙원 그러면 북한에서는 락원이라고 하고요. 남한의 이씨는 북한은 리씨라고 하고요. 남한의 임씨는 북한의 림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방송이나 북한의 영상이나 북한에 사용하는 용어들 보면 약간 알아들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브랜드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자연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외래어가 배정이 됐고요. 배제가 돼 있고, 사상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보면 사회주의 브랜드하고 자본주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나눠요. 약간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북한 나름대로는 우리 브랜드는 사회주의 브랜드랑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브랜드는 뭐냐면 자본주의 브랜드는 뭐냐면 근로자를 착취할 목적으로 상품을 호화롭게 감싸 구매자를 유인하거나 최대 이윤을 짜내는 수단으로 북한은 자본주의 브랜드를 정의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 나름대로는 사회주의 브랜드를 우리는 사용을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브랜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인민에게 당 경제나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근로자들에게 제품에 대해서 뭐 약간 그 애착을 갖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브랜드하고 자본주의 브랜드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면 북한은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사용하시죠. 주로 이 타이핑할 때. 물론 최근에는 이제 구글 독스를 사용하시지만, 나름대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그 소프트웨어 툴들을 사용하는데, 북한은, 나름의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요. 그 워드 프로세서 이름이 창덕이에요. 근데 왜 창덕이냐면, 이거는 김일성 주석이 12살 때 만주에 살다가 그 평양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창덕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워드 프로세서 이름을 창덕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의 나름대로 사상을 담은 그게 이제 지원이라는 사상인데 일종의 말하면 호연직이에요. 꿈을 놓고 크게 꿔라. 뭐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연직이 컨셉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지원의 사상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소프트웨어를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룡남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룡남산은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뒷산이에요. 배경으로 있는 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울대학교는 관악산에 있고 연세대학교는 뭐 무악산 배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김일성 대학은 룡남산을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 김일성 대학 입학 시 그 앞에서 룡남산 앞에서 이 룡남산의 뜻과 정기를 이어봐서 나는 열심히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기념비가 김일성 대학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룡남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의 이름을 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산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바로 룡남산인데요. 이 룡남산이라는 브랜드는 북한의 곳곳에서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브랜드로 쓰이냐면 소프트웨어 중에서 룡남산 이름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교육방송을 운영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EBS 같은 교육방송이 있는데 이 교육방송의 이름이 룡남산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 안에 법률사무소가 있어요. 일종의 로펌인데 그 대학의 법률사무소 이름이 바로 룡남산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룡남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요, 일종의 엘리트, 지식산업 이미지, 지식산업 서비스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구두도 있어요. 구두 이름이 매봉산이에요. 매봉산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구두 이름인데 매봉산이에요. 여러분들, 패션의 아이템을 브랜딩을 할 때는 주로 약간 세련된 그 외국어 이미지를 써요. 대부분 이제 뭐죠? 프랑스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남성 구두 엘칸토, 여성 의류 꼼파니아, 그런 거 다 불어하고 이탈리아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 그냥 산이나 강이를 붙여서 써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대표적인 구두 브랜드 이름이 매봉산이거든요. 근데 매봉산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6.25 당시 강원도 이게 이제 매봉산 그 구두가 생산하는 것이 원산 구두 공장이거든요. 근데 그 원산에 6.25 당시에 그 격전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매봉산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매봉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2014년에 원산 구두 공장에 가서 매봉산으로 상표 이름을 하자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해서 매봉산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산 전투 때 북한군이 매봉산에서 승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매봉산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기호보다는 공급자가 주입하려는 가치가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브랜드 네이밍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봉산 구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북한 상품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대부분은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들, 일종의 체제라든지 법, 그 다음 외교 안보, 이게 거대 담론 속에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일상의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브랜드는 좀 일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일상의 것들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반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겠죠.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브랜드와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의 여성 위생용품을 좀 이야기할게요. 일종의 봉선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대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생리대 대신 위생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위생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 이전에는요, 일회용 생리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제천, 또 인조천으로 된 생리대를 주로 사용했고요. 2000년대 중반이 돼서는 중국으로부터 일회용 생리대가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수입량이 북한 여성들의 수입에서는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류층이나 일단은 돈이 있는 분들이 구매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리대를 사용하긴 한 건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만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생리대 제품들이 북한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의 그 위생대 브랜드를 비교한 건데요. 봉선화, 랑랑, 설화 이런 브랜드가 품질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의 위생대를 말씀드리자면 봉선화 위생대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크기는 대략 한 265mm 정도 되고, 중형과 대형의 중간 크기가 대형의 중간 크기고요. 약간 강한 쑥내가 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생리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잘 잘 흡수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착용감이 좋은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흡수하는 거는 약간 펄프를 뭉쳐 놓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당 10개 입됐는데, 이거는 한 0.46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0.46불 정도면은, 이거는 한 6,000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한 1달러에 1,200원이니까 한 600원 정도 되겠네요. 고기가 10개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유형은 일반형하고 오버나이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남한 생리대랑 북한 생리대랑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 보면 북한 생리대를 보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광고 문구를 제시합니다. 고급 목화질로 돼 있고, 천연 고효율이고, 흡수를 넣었고, 공기 통풍이 잘 되고, 흡수가 빠르고, 시원한 감을 준다. 그래서 여성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제품들을 보면요. 생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들이 다 좋은 말만 써놨습니다. 근데 아직 북한은 광고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광고를 과장해서 하더라도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 30년대에 나왔던 광고들 보면요. 모든 약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요. 광고 문구상으로는. 근데 지금 북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쓰면은 엄청나게 이게 몸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특정 약을 먹으면 아팠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게 이제 지금 북한 그 제품들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한은 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 광고도 남한 제품하고 다르게 약간 문구들이 과장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생리대 생리용품 사용 실태를 보면 이거는 탈북민 대상으로 한 7, 8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56%가 천생리대를 사용했고요. 대부분 가제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생리대는 38% 정도가 사용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끔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 정도가 종이 등 대신용품, 다른 대용품을 한다고 그러고요. 북한 생리대 가격은 생리대하고 일반 쌀값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랑 경제 시스템도 다르고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쌀값이 얼마냐예요. 그러니까 생리대 가격하고요. 쌀 500g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가는 이제 북한 원화로 3,000대인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0.46달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북한 기준으로 봐서는 약간 가격이 세다고 보죠. 그래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생리대를 잘 사용할 수 없는 게 일단 비쌉니다. 우리는 비교적 생리대를 우리 여성들은 쉽게 살 수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이게 좀 비싸다고 아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여성들의 위생용품을 보면 상류층일수록 일회용 생리대 많이 사용하고요. 또 대체 생리대인 탐폰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요. 일반 주민들은 아직까지 천 생리대나 대체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리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과제들을 보면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인권 상황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긴급하게 우리가 보건의료라든지 식량 같은 문제도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북한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또 여성들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편적인 접근권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여성 얘기를 좀 하자 보면요. 20세기에 여성을 해방시킨 물건들은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서 여성들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되게 여성의 위치가 상승이 됐고, 일종의 여성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을 해방시킨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생리대나 피임약이나 세탁기 등이 대중화돼서 여성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아주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늘어나서 경제적 자립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만 봐도 여성들의 삶의 향상의 대표적인 제품이 세탁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로마 바티칸에서 바티칸의 기관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20세기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은 뭐냐 그랬더니 1등이 세탁기. 한국에서도 2008년에 한국사회학회하고 MBC에서 같이 조사를 했어요. 지난 60년간 한국 여성들의 삶을 가장 변화시킨 게 뭐냐? 1등 세탁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일단은 여성들이 예전에는 빨래하고 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탁기 사용으로 여성들의 유체적 가사노동들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만큼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세탁기가 주는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여성들의 지금 현실을 보면, 생리대가 부족해요. 여성에서는 생리대 부족 현상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고요. 가전제품 보급도 약간 북한도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에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북한 가정에서 세탁기 보유한 비율은 18% 정도. 5집 중에 한 곳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고요. 2019년에 조사를 한 건데 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 18%에서 더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들을 꿈꾸지만 여성들이 바라는 편리한 생활 환경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노래 중에서 뭐 여성은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를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여성은 꽃이라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노래가 딱 나와요. 아주 그냥 북한풍 노래는 뭐 여성은 꽃이라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아는 노래고요. 남한에도 이 노래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3년에 만들어진 북한 가요입니다. 여성을 생활의 꽃, 또 행복의 꽃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여성관이, 여성을 주로 이제 남성의 보조자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가정과 생활에서 여성의 중요성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여성은 생활의 꽃이고 행복의 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여성 정책을 보면요. 1945년 이후에 분단 직후부터 양성평등 정책을 펴요. 그리고 45년 이후에 분단이 되고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력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공장에 가고 탄광에 가서 산업전사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전투적, 안에는 순종적. 그러니까 밖에서는 상당히 전투적으로 일하고 집 안에서는 남성들에게 되게 순종적인 여성상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요, 밖에서는 되게 전투적으로 하고 집 안에서 되게 순종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도 고난의 이 행군 이후에 좀 많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이 더욱더 경제적인 그런 생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월급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보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나 그런 조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메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요, 대부분 다 물건을 사고 파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조직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마당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장마당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과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의 생활력에 이제 기대어 살기 시작했고요.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여성이 상당히 경제력이 신장이 돼서 흔히 이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은 돈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도 하게 되고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제 자본가가 돼요. 근데 이 신흥 부유층의 상당수가 지금 여성들이고요. 왜냐면 장마당을 배경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북한에는 이제 나름대로 돈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전상,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북한 돈보다는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더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환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상당수가 또 여성들이고, 그 다음에 도매상,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또 소매상에게 넘기는 사람을 이제 도매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매상의 많은 부분을 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성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주거나 할 때
대표적인 그 날짜가 2월 14일 날에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에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인데, 북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뭐냐면 3월 8일 국제 부녀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남성이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풍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이나 마을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요.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북한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있어요. 이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혹은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날이 바로 3월 8일 국제 부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하고 그다음에 뭐 화이트데이 마케팅을 하듯이 3월 8일 날은요 국제 부녀절 마케팅을 해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예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국제 부녀절을 기념을 해서 만든 기획 상품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고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화장품 판매하거나 또 여성 소비자들에게 그 어필을 하는 게 바로 국제 부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인기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의류도 나름대로 이제 여성들 고유의 어떤 개성을 중시하는 패션이 나오고 또 짧은 치마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예전보다 더 중요성이 돼서 여성들이 과거보다 잘 꾸미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한이 물자가 풍족하거나 혹은 북한이 여유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그 남학생들을 빡빡머리 깎고 여학생들 단발 스카트 하면서 교복 입고 다닐 때도 그 제한된 그 교복 안에서도 나름대로 패션이 등장했거든요. 북한도 부족은 하지만 나름대로 개성과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그 최근에 북한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가요를 보고 한국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한류가 끼친 영향이 또 그것이라고 해도 또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션이 변하고 있어요. 그 무릎 위로 올라간 치마, 의상에 맞춘 가방과 구두를 착용을 해요. 명품이 아니고 이게 고급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성을 표현해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북한도 이 현상이 과거보다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을 합니다. 일단 존재감을 부각시켜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시켜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일단 차별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과 주요 대도시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소비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고질적인 문제냐면 지금 남한의 고질적인 문화와 북한의 고질적인 문화는 비슷할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남한도 심각합니다. 근데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1993년에 북한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기혼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2.13이에요. 보통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어야 돼요. 왜냐면은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결혼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3, 2.4 정도가 2.2, 2.3 정도가 돼야지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2.13이었어요. 93년에. 근데 2008년, 14년 넘어가면서 이게 1점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2014년, 2010년 이후에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금 남한이 출산율이 0.6에서 7 나오거든요. 기혼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요. 기혼 여성이 아니라 여성 출산율이. 근데 북한도 지금 그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이제 북한도 지금 결혼 연령이 상당히 뒤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남한도 미뤄졌고, 그 다음에 북한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왔고요.
또 북한 여성들이 한 10년 동안 의식 변화가 있어서 출산율은 지금 거의 1대 초반일 거예요.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당연히 해결돼야 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면 남북한의 저출산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이 풍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기피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삶의 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의 고학력 여성 중심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나라하고 좀 북한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보면 계속 이제 여성들 관련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마케팅이나 소비 그런 것들은 남성보다 약간 여성분들이 좀 민감하시고, 또 그런 제품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은하수하고 봄향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보면 북한에서 이 두 제품이 경쟁하고 협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북한 화장품을 이끌어 왔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장이 이제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북한 상품들은요, 평양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독 화장품만은 신의주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들은 신의주라는 도시를 보면 1900년도에 경의선이 개통돼서 신의주 지역이 급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말에 일본이 2차 대전을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느라고 그 북한과 만주 인근에 수풍 발전소를 건립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신의주 공업지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경공업 공장들이 신의주에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화학 공장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게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 설립이 되는데요. 근데 북한의 산업 정책을 보면 중공업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공업도 키우고 중공업도 키우는데 남한은, 북한은 무조건 중공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 초기에는요, 경공업, 간단한 공산품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 건 이제 원조를 받거나 혹은 이제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알아서 생산을 했고, 중공업 위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은 특별하게 경쟁 없이 그 안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보급하는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공업을 보완한다거나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산업이 조금씩 이제 북한도 이제 절반이 여성이다 보니까 화장품을 기반으로 한 그 공장들이 설립이 됐는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설립이 되고 가장 많이 발전된 데가 신의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신의주는 비교적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일제시대부터 경공업 단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가 가장 좋았던 곳이 바로 신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 뭐 기초 화장품 있고 헤어 제품 있고 향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이제 봄향기라는 제품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하게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봄향기라는 브랜드가 출시됐는데, 근데 봄향기라는 제품이 되게 독특해요. 봄향기, 봄의 향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의 춘향이에서 나왔습니다. 춘향을 한자로 하게 되면 봄춘자에 향기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봄향기라는 제품이 그때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홍보 영화 봄향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살결물, 이거는 이제 스킨 타입이죠. 스킨 제품이었고, 물크림, 이건 로션입니다. 머리 야영제, 이건 헤어 제품, 헤어 케어고, 이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계속 지금 북한은 생산해서, 근데 북한은 지금 한계가 화장품에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으로는 이제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기초는 나름대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색조 화장품부터는 그때부터는 약간 기술력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의 색조 화장품은 아직까지 기술력은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부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향기는 지금 수출도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의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화장품을 사용할 때 여성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이제 주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어떤 아름다운 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도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북한의 여성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화장품 브랜드에도 나름대로 사상성,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치를 그냥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봄향기나 또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나온 은하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 잘 이렇게 보급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 여기도 나름대로 상표나, 의 사상이나 문화적 가치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화장품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도 한류 붐이 일어나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한류 붐이 일어나면요, 뭐가 한류지? 주로 영화나 뭐 드라마, 그 다음에 가요잖아요. 근데 가요도 그냥 듣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 보잖아요. 대부분 영상을 통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시면 되게 패션이 많이 등장해요. 남성, 여성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외모가 준수한 분들이 등장을 해서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좋게 입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패션 한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패션이나 화장품도 나름대로 한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어떤 의상이나 화장을 한 걸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배워서 비슷하게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한국 제품도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밀수도 증가하고요. 한류는 제품을 단속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몰래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북한 내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만 아니라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한국 화장품, 한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화장품도 나름대로 북한이 연구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화장품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기업이나 북한의 기업이 또 해야 되는 마케팅의 과제가 일단 소비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트렌드를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요. 또 품질 향상을 시켜야 돼요. 맨날 이제 뭐 무조건 공급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 품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눈을 들이고 소비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 품질 향상에 관심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상상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봄향기가 제가 춘향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상상력은 뭐냐면, 한번, 봄향기 회장품이 춘향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 한번 CF를 찍어보는 것도 상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또 한 가지의 그 화장품이 은하수예요. 근데 은하수를 영어로 하면 갤럭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갤럭시와 은하수가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것도 한번 밀키웨이라는 컨셉으로 협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브랜드 생산력이고요. 북한 상품이나 북한의 브랜드나 마케팅도 이렇게 밖의 세계와의 접촉점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게 되고 나중에 그게 제품 향상의 길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례는 북한의 유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북한의 가장 큰 백화점은 평양 제1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1백화점은 북한 유통의 상징이고요. 그 시작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화신백화점 평양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평양점이 바로 지금의 평양 제1백화점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백화점은요, 화신백화점 평양점의 시작은 1935년에
일제시대 사업가 박흥식이 평안백화점을 인수해서 화신백화점으로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당히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938년 정도에는 소설가 이호석이 그 낙엽을 태우며라는 소설을 발표한 그 수필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이제 화신백화점 여기 그 1층에 있었던 원두커피점에서 원두를 수시로 구매했다는 또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1946년에는 해방 이후에는 평양제일백화점으로 이름이 변경이 돼서 국영화를 시켜요. 그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은 일제시대 때 개관했던 화신백화점 평양점의 그 신문 광고예요. 한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6.25 당시 우리가 국군이 평양을 수복한 다음에 그때 잡혔던 공산군 포로들을 끌고 가는 모습인데, 그 뒤에 있는 건물 사진이 바로 화신백화점 평양점입니다. 근데 이런 화신백화점이 나중에 평양제일백화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1982년에 김일성의 70회 생일 즈음에 새 건물 건설하게 되고요. 1990년대에는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요. 근데 하지만 품질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평양제일백화점을 데려갔지만, 외국인들은 가면은 구경은 하지만 물건을 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실망을 많이 해서. 하지만 2000년대가 넘어서는 또 나름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관광객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화신백화점도 평양제일백화점도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일단 2002년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의 유통업이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1986년에 대성백화점이라는 게 열려서 나름대로 외국 상품하고 새로운 영역비법을 도입을 하고요. 89년에는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대형 마트 형태의 몰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평양제일백화점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양한 백화점들이 열려서, 평양제일백화점은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크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제일백화점의 브랜드 정체성은요, 나름대로 이제 뭐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접근성이 좋아요. 김일성대학, 김일성광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서부터는 매년 그 상품 전시회, 그러니까 북한에서 새롭게 생산하는 신상품들을 소개하는 상품 전시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그게 북한 언론에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의 상징성, 그러니까 first잖아요. 북한에선 제1의 상징성은 최초이고 최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초하고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품 전시회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기업들에게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열리는 상품 전시회에서 참석한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꿈의 무대에 진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점하는 거는 북한 기업들에게 최고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가겠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목표예요. 그래갖고 북한의 유통업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공급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기호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의 기초적인 사항,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그런 길로 방향성은 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도 평양제일백화점이 등장해요. 2019년에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평양제일백화점 사장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천에 있는 백화점을 약간 평양제일백화점으로 바꿔가지고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은 드라마 속의 제품이에요. 근데 평양제일백화점하고 거의 같은 로고를 쓰고 있고요. 같은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도 북한 같지만 남한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평양 제일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드라마 속 자세히 보면 디테일을 얼마나 살렸냐면 평양 제일백화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숫자 1이 아니라 그냥 한글 1로 써요. 그다음에 실제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한국백화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주, 그 주인공의 어머니를 약간 돈주, 그러니까 주요 인물의 등장인물의 어머니를 아까 말씀드린 돈주 컨셉으로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드라마의 어떤 그런 뭐죠? 그 묘미를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아 건강하고 치과 위생용품에 관련된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치과 위생용품 브랜드는 백학과 서리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의 치아 건강 실태를 보면요. 백학과 서리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의 치아 건강 상태를 보면, 이건 2016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35.1%가 치아 일부를 상실한 채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자주 찾는 병원이 치과예요. 왜냐하면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관념이 좀 부족해서 또 열악한 또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치아 건강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40대 이하 중 치아 일부 상실 비율은 8.4입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35.1이에요. 북한 탈북자,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의 한 70% 정도가 20, 30대 여성, 20대에서 40대 여성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치아의 상실 비율이, 4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만큼, 치아 건강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구강인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경부터 북한 당국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노동신문과 같은 그런 언론 매체에서, 구강 위생관리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정도 넘어가면요, 아예 텔레비전에서 치과 위생용품 관련 보도, 그 다음에 구강관리에 대한 보도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7년 정도, 아까 언론 보도가 나온 즈음부터 북한의 평양에 치과 위생용품 공장이 설립이 돼요. 이거는 나름대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만든 거죠. 이 치과,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때, 치과 위생용품 공장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이제 백학이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 보면 되게 재밌죠? 북한의 대표적인 치과 위생용품 브랜드인데, 요거는 이빨, 그러니까 백학이라는 게 중의적인 의미로 돼 있어요. 아주 하얀 학입니다. 근데 학 안에 학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이빨이죠. 이거는 되게 디자인을 이렇게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백학은 하얀 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상품은 다양한 치과 위생용품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백학이라는 브랜드는. 그래서 백학 브랜드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학 제품이에요.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정도. 구강 청결제는 우리나라 말하면 가글 하는 거죠, 가글. 이제 치약이나 가글인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근데 기계적 제품은 뭐냐면, 치간신이라든지 혀태 같은 거를 제거하는 도구고요. 이제 백학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치과 위생용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치약도 기능성 치약, 치료용 치약, 특수 치약, 이런 거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백학은요, 칫솔은 생산하지 않아요. 혀태 같은 거 제거하고, 그냥 특수한 형태의 뭔가, 이게 소리 달린 것들을 막 생산하고 그러는데, 특수한 형태의 소리 달린 어떤 각종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칫솔은 생산하지 않아요. 근데 칫솔은 어디서 생산하냐면, 서리꽃이라는 브랜드로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생산해요. 그래서 이거는 2002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학은 2017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서리꽃은 2002년 정도에
그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일이 명명을 해서 브랜드로 탄생한 칫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이건 이제 백두의 서리꽃, 이제 김정일의 애칭인데 여기와도 또 브랜드가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백화과 서리꽃이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치약을 만드는 데서 칫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혀태를 제거하거나 가그린까지 만드는데 칫솔을 안 만들어요. 백학이라는 작품에서. 근데 칫솔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서리꽃을 만드는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백학은 치약, 구강청결제, 특수 칫솔 등을 만들고 서리꽃은 일반 칫솔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뜨면 그걸로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데, 그 상품군은 다 만드는데 여기서는 칫솔만 빼고 싹 만드는 거예요. 또 한쪽은 칫솔만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북한식으로 브랜드 전략을 하게 되면 두 브랜드의 상호 보완적 전략.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은 이런 형태로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네이밍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치약의 품질을 보면요, 북한 주장으로는 우린 최첨단이야, 기술 혁신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제품을 써보면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품질 차이 존재하고요. 한국이나 선진국 제품에 대해서 열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북한 치약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직접 남한 치약, 북한 치약을 다 닦아보고 나름대로 그걸 분석해본 영상들이 존재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치약들을 보면 나중에 지금 이제 다양하게 장마당을 통해서 유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제한된 치약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다양한 북한에서 생산한 거, 그다음에 수입 치약들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보면 미래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양한 치약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생리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광고도 받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당히 어렵고 북한 내부도 어렵습니다. 핵 문제 풀어야 되고요. 인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회를 또 들여다보는 것도 아울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성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성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북한의 전체 구성원 중에 절반 이상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와 상표를 통해서 또 마케팅을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어떤 소비 주체들, 트렌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가 또 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또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또 북한의 트렌드들도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 또 북한의 미래를 같이 또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